안녕하십니까. 글로벌의 임 사장입니다. 당신은 은퇴가 가능한가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퇴직연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는 퇴직연금과 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설계사분들은 퇴직연금을 잘 관계가 없으실 거고요. 그렇지만 수많은 근로자분들, 직장인들은 퇴직연금과 워낙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우리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을 때 3층에 대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이 퇴직연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퇴직연금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은퇴 이후의 소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생활비, 은퇴 소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은퇴 이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는 월 평균 252만원 정도 있어야 한다. 네. 최저 생활비는 200만원, 조금 더, 경조사도 하고 다니고 하면 여유로우면 29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 평균 25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은퇴 소득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퇴 소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 자, 3층 연금 구조 한번 다시 넘어갈까요? 3층 연금 구조라고 해서 맨 밑에 기본적으로 있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계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직업이 있던 없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예외 적용을 받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직장인이나 근로자로 계시는 분들이 퇴직금 대신에 이런 퇴직연금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받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합쳐져서 또 은퇴 이후의 생활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연금이 모자랄 경우에 개인연금을 가입하자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연금에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금융기관에 납입을 하고 보험하시는 분들은 변액연금이라든지 연금저축을 통해서 개인연금을 판매하시거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모자라는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좀 메꿔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생활비 250만원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내 노후에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준비하자라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국민연금, 두 번째 퇴직연금, 그리고 세 번째 개인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연금 말고도 농지연금, 주택연금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가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자,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제도가 쉽게 얘기하면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회사에다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사 밖에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적립을 해서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일반 퇴직금이라고 해서 퇴직충당금이라고 해서 회계에 이런 부분을 만들었었고요. 퇴직금을 사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네, 회계에 따라서는 이걸 어디에 적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퇴직금을 회사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을 나눠줬는데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퇴직금을 지급 안 하는 사례가 많았고요. 물론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대리점을 해서 알고 있었지만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일부 조그만 기업들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입사를 할 때 퇴직금 없어요 라고 서로에 대한 약정을 하고 채용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고, 그리고 일반 근로자분들의 이런 연금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이란 제도로 만들어서 직장에서는 좀 강제적으로 사회에
적립을 해서 안정적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퇴직연금 제도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보통 이제 나누는데요. 뭐 우리 밑에 IRP 부분은 개인 퇴직연금이니까 그건 제외하고 DB형과 DC형으로 나눕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고요. DC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말 어렵죠? 자, 쉽게 얘기하면 DB형은 사업주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관리해서 나중에 퇴직이 발생됐을 때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DC형은 근로자 개인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회사는 매달 퇴직금을 적립을 합니다. 퇴직급여의 일부분을 지급해야 될 급여 중에 일부분을 산정해서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그 적립을 개인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아니면 회사가 직접 관리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B형은 회사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DC형은 근로자 개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은 아시겠죠? DB형, DC형. 그런데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DC형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DB형은 사업주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 책임도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는 관리 책임이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는 퇴직금에 대한 수익에 대한 책임을 또 사업주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퇴직금이 모자라게 된다면 사업주가 그 부분을 메꿔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는 DC형으로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를 할 때 대부분 반강제적으로 DC형으로 선택하게끔 하고요. 근로자분들도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DC형으로 가입을 하십니다. 그러면 회사는 좀 편해지거든요. 그냥 돈만 빼서 그 계좌에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직원 개인이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책임은 직원 개인이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회사들은 근로자가 DC형을 가입하기를 원하고요. 또 직원들, 근로자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사가 하라는 대로 대부분 DC형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부분들은 DB형을 선호하시는 직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자, 2012년도 입사를 한 직원이 있는데 10년 근무 후에 2021년도 퇴사를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2012년도의 급여는 200만 원이었고요. 매년 임금 인상률을 5%씩 가정하게 되면 퇴사 직전에는 310만 원 정도의 월급여를 받게 됩니다. 네, 매년 5%. 근데 실질적으로 매년 5% 인상되는 거 쉽지 않겠죠? 네, 이건 보통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네, 우리가 한번 최저임금이 5% 정도 이번에 올랐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2012년도 입사 당시 200만 원이었고요. 매년 임금 인상률 5%를 가정을 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퇴사를 할 경우에 DB형 퇴직연금은 얼마 정도가 산정이 되느냐? 약 3,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퇴사 직전의 월 평균 급여의 근속 연수를 곱하게 되는데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DB형의 퇴직연금은 누가 관리하느냐? 사업주가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업주가 매달 금액을 띄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3,1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네, 사업주가 그 부분을 보태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분들 중에 안정적으로 급여가 매년 5%에서 뭐 한 7% 정도의 인상을 하는 그런 업체라면 그런 직원분들은 DB형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그건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죠. 근데 대부분이 DC형을 선택을 했는데 DC형 퇴직연금은 모릅니다. 왜? 매년 2012년도에도 매달 뭐 얼마씩 띄고 쭉쭉쭉 띄고 해서 총 이 10년 동안 납입된 연금보험료에 잘 어떻게 굴려서 수익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은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자, 그냥 대략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2년도부터 2021년도 10년 동안 납입된 보험료 원금은 약 한 2,5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2,5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자, 이거를 전체 수익률 124%가 정도가 되어야 3,100만 원 정도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퇴직연금 보험료를 잘 모아서 124%의 수익률이 나와줘야지만 3,100만 원이 된다. 그렇죠? 자, 이게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인데요. 자, 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계산은 실제적인 계산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급여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납입된 보험료의 차이도 약간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감안 안 하고 금액을 산정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 금액이냐 아니냐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대략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거고,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DB형은 회사가 책임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DC형은 개인이 책임진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일반 직장인이시라면 본인의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한번 열어보시고 계좌를, 그러면 마지막 적립된 금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립된 금액이 내가 지금 당장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의 금액보다 크면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신 거고요. 그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여러분들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연 평균 한 7%에서 8% 정도의 수익을 내셔야 실질적으로 내가 현재 받는 퇴직금, 인상된 퇴직급여에 따른 퇴직금보다는 많은 급여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내가 잘 관리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은 지금 본인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시고 현재 내가 퇴사했을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보다 많아야 된다. 적으면 관리를 조금 더 방식을 바꿔서 수익률을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에 대해서 DB형, DC형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B형은 사업주가 관리해서 그 금액을 맞춰주는 거고요. DC형은 개인이 관리해서 그 금액을 그냥 책임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DC형의 대부분 우리 이제 DC형에 가입되어 있으신데 DC형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나의 적립금액이 얼마큼 수익이 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셔서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꼭 퇴직연금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